이 아이는 항상 살인 이야기를 읽는 사이코패스 소년 이카카와다. 그때 그의 반 친구가 실수로 그를 쳤고 이제 그는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 그는 생각한다. 주변 사람 모두를 죽이고 싶다고. 그는 다음 목표인 야마다라는 소녀를 바라본다. 야마다는 그의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시체뿐이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이카카와는 일어나 도서관으로 걸어간다. 문을 열자 야마다가 탁자에 앉아 주먹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야마다 옆을 조용히 지나가지만 그녀가 먹으면서 무언가 말을 걸자 놀란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네라고 대답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다. 책장 뒤에 숨어 야마다를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그녀는 큰 봉지에 칩을 엽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삭아삭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그녀는 흥얼거리며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이카카와는 그것이 짜증나고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녀가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상자에서 커터를 찾지만 그곳에 없습니다. 이카카와는 자신의 커터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주저합니다. 그녀가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정말 귀찮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가 손으로 종이를 찢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커터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다시 책장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야마다가 그의 커터를 사용하여 작업을 마칩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실수로 그의 커터를 자신의 상자에 넣고 떠납니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고 따라가지만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의 간식 습관에 대해 꾸짖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이카카와에게 달려가서 봉지를 줍니다. 그는 처음에 그녀가 남은 음식을 주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칩을 다 먹고 그 봉지를 버리라고 건넵니다. 다음 날 이카카와는 자신의 박스 커터를 생각하며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는 책상 위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야마다가 가는 길에 그것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다시 죽일 생각으로 커터를 들고 있던 그는 그녀가 자신의 책상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후 선생님이 발표할 시간이라고 알린다. 이카카와는 야마다가 이건 내가 어제 만든 차트가 아니야 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녀의 친구가 엉망이었어. 나는 전체를 다시 했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카카와는 화가 난다. 그는 생각한다. 이런 개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마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야마다의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야마다는 그냥 미소를 짓고 있다. 이제 야마다의 그룹이 발표를 하는 동안 이카카와는 그녀가 매우 슬퍼 보인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가 자신의 그룹과 함께 발표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는 야마다가 자신의 작업이 그룹 친구들에 의해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가 항상 차분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생각했다. 모든 감정을 숨기면서. 바로 그때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모두가 그녀 쪽을 바라본다. 미카카와는 생각한다. 그들의 시선을 돌려야 해. 그는 커터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찢어 아무도 그녀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그는 모두의 관심을 야마다에게서 돌린다. 그의 조언은 그를 꾸짖고 그는 어색해하고 야마다는 다시 웃으며 헬리콥터에 대해 묻는다. 나중에 그는 야마다가 친구 무릎에 앉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 친구가 자리를 바꿀 시간이라 말하고 이제 그녀가 행복하게 앉아있다. 야마다는 말한다. 너무 무거워. 그는 반 친구가 야마다가 남자친구 무릎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며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걸 엿듣는다. 그는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그의 그부 켄토는 자신이 하라라는 통통한 여자아이에게 반했다고 밝힌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다시 야마다를 보게 되자 그는 조용히 들어간다. 하라도 나타나서 누군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고 말한다. 야마다가 간식을 먹다가 하라와 대화를 시작한다. 바로 그때 켄토가 하라를 만나러 온다.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얼굴이 붉어진다. 이카카와는 켄토가 하라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지 궁금해한다. 야마다가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들이 얼굴이 붉어지자 그녀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이카카와가 실수로 책을 떨어뜨린다. 야마다가 말하길 고양이야. 그리고 그에게 고양이처럼 행동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서투르게 야옹거린다. 야마다가 뒤로 가서 고양이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때 하라가 두 마리 고양이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를 엿듣는다. 야마다가 그에게 함께 야옹하자고 요청하고 두 사람은 웃기 시작한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떠나고 야마다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일이 끝났어. 그녀도 떠나며 말한다. 잘 가. 집으로 가는 길에 이카카와는 잡지 가게를 보고 야마다의 모델 일을 떠올린다. 그녀가 있는 잡지가 궁금해진다. 나중에 그는 캐주얼 복장으로 가게에 들어간다. 그가 잡지를 발견하자마자 캐주얼한 옷을 입은 야마다를 보고 재빨리 숨는다. 두 명의 소녀가 잡지를 사러 나타난다. 야마다가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한다. 그녀는 관심을 끌기 위해 잡지를 위에 올려놓지만 가게 직원이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녀는 실망한 채로 떠나고 이카카와가 그녀를 지켜본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이 산 잡지를 열고 그녀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보기 시작하고 사진 속에서 그녀가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뭔가를 깨닫고 잡지를 쓰레기통에 던진다. 누워서 그는 생각한다. 내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녀가 신경 쓰이지?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그는 남자와 함께 있는 야마다를 본다. 그는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인지 궁금해하고 기분이 상하지만 그 남자가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요청하는 것을 본다. 그녀는 변명을 하며 그에게 주고 싶지 않아 한다. 이카카와는 생각한다. 정말 끔찍한 놈. 그녀를 혼자 두지 않네. 갑자기 그들은 멈추고 남자가 이번에는 그녀의 번호를 요청한다. 그녀는 떠나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붙잡는다. 괴로운 마음에 그녀는 말한다. 알겠어. 줄게. 이카카와는 이를 지켜보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갑자기 그는 짜증이 나서 자전거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리고 자전거는 물에 빠진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면서 야마다가 그 남자와 거리를 두게 된다. 그녀의 친구들이 뒤에서 와서 말한다. 이카카와가 자전거를 날려버렸어. 야마다가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어색하게 대답한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어. 그녀는 웃으며 그가 재미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이카카와는 다시 한번 책장 뒤에서 야마다를 지켜본다. 야마다는 주로 아이들을 위한 사탕 봉지를 연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급히 물을 채우러 간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물을 쏟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시 물을 채우러 급히 돌아간다. 이카카와는 그녀가 만드는 엉망을 보고 바닥을 닦기 시작한다. 그녀가 돌아와서 나중에 닦으려고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쉬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급히 돌아간다. 이카카와는 왜 그녀가 컵을 가져와서 물을 채우지 않는지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교실로 달려가 유리잔을 집어들고 다시 달려온다. 하지만 야마다가 대신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사탕을 맛보고 매우 행복해한다. 이카카와는 유리잔이 자기 것인 척한다. 그가 다 마시자 그녀는 쓰레기를 건네며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다. 수업 중에 그녀가 더위에 힘들어하자 모코가 부채질을 도와준다. 야마다, 모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서로 부채질을 해준다. 고베야시는 야마다에게 맞고 그녀에게 소리친다. 이카카와는 야마다가 친구가 많은데도 혼자 밥을 먹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는 심지어 도서관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인가 생각하기도 한다. 다음 장면에서 야마다가 땀을 흘리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그녀의 속옷을 본 이야기를 하며 이카카와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동급생 아다치는 야마다를 엿보기로 결심합니다. 이카카와는 그를 막으려고 커터를 떨어뜨리고 그의 계획은 아다치를 커터로 겁주며 성공합니다. 그는 교실을 나와 야마다의 친구 고바야시가 그녀를 업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고바야시를 항상 그녀를 챙겨주는 야마다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손선풍기를 사용하며 책을 읽고 있을 때 야마다는 다시 칩을 먹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물어봅니다. 이거 빌려도 될까? 그는 그것을 그녀 쪽으로 미끄러뜨리고 그녀는 자신을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부채 향기가 너무 좋다며 그에게 와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고 우연히 그녀의 수영복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녀는 고바야시에게 전화를 받고 이카카와에게 앉아서 도와달라고 한다. 고바야시가 도착하자 그녀는 화가 난 듯 보이며 야마다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앉아서 그에게 말한다. 야마다는 항상 혼자 감자칩을 먹어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한 번 그녀가 내 집에 있었을 때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확인해보니 그녀가 복도에서 감자칩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보는 이상한 방법이 있다. 그녀는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을 듣고 야마다는 스스로 나와 이제 야마다를 안고 나간다. 문화제가 다가오자 전체 반이 준비하느라 바쁘다. 야마다는 그에게 포스터 장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말하길 알겠어, 내가 할게. 그는 하라에게 장식에 대한 조언을 하지만 그녀의 외모에 디스트랙티드 된다. 그가 더 가까이 보려고 하던 중 야마다가 튀어나와서 그를 놀라게 한다. 코바야시는 그녀에게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떠난다. 그는 하라와 계속 작업을 한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자 양동이를 비우러 나간다. 야마다가 들어와서 그녀의 성이 적힌 그레이브스톤 그림을 발견한다. 모두가 와서 누가 썼는지 묻는다. 이카카와는 하라가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야마다를 싫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다치는 그를 붙잡고 그가 썼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두 소녀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카카와는 자신이 했다고 인정한다. 아다치는 야마다에게 인상 깊게 보이기 위해 그와 싸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다행히 하라가 도착해 그녀가 일반적인 성씨를 쓰면서 썼다고 말한다. 이제 이카카와가 그녀를 도와지우고 있다. 야마다가 그 옆에 앉아 하라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한다. 바로 그때 고바야시가 그녀를 부르고 그녀는 걸어간다. 하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그저 두부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카카와는 묘비에 자신의 성을 쓰고 손을 씻으러 간다. 야마다가 그를 놀라게 하며 가짜 피로 더 무서울지 궁금해한다. 이카카와는 그녀에게 페인트를 진짜 피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녀가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대자 그가 그녀에게 점을 찍고는 걸어간다. 문화제가 시작되고 이카카와는 야마다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생각한다. 이런 날엔 항상 혼자라는 걸. 하루야가 몇 명의 남자들과 나타나고 여자들과 함께 다 같이 한 바퀴 돌기로 한다. 이카카와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루야가 자전거를 끄는 걸 도와준 걸 떠올리며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결국 시야에서 놓치고 만다. 방에 들어가려던 순간 뒤에서 야마다가 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말한다. 야마다는 그들의 마을 지도를 보고 감탄한다. 그녀는 앉아 자신의 집 위치를 가리킨다. 그녀는 이카카와에게 그의 집 위치를 묻는다. 그가 지적하자 그녀가 말한다. 너의 집은 내 집에서 멀지 않아. 그가 말한다. 사진을 찍을게. 야마다가 그의 전화기를 들고 지도를 찍으려 할 때 셀카를 찍는다. 다음 날 우리는 이카카와가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주인공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야마다를 바라보며 그녀를 응시한다. 이후 그는 두통 때문에 간호사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좀 쉬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야마다의 신발을 보고 그것이 다른 반의 남학생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그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자 간호사는 떠나면서 그에게 쉬라고 말한다. 그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야마다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생각한다. 지금이 그녀를 죽일 최고의 기회인가. 바로 그때 그녀가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말한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녀는 말한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한다. 사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넨다. 그는 먹으려다 젖은 컵을 보고 야마다가 전에 사용한 것을 깨닫는다. 알약을 삼키려고 애쓰지만 야마다가 떠나며 놀라게 하자 재빨리 삼킨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그녀가 티셔츠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한다. 만지고 싶지만 호기심을 참으려 애쓴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본다. 그녀는 그것을 이카카와에게 던지며 돌려주라고 말한다. 셔츠 냄새가 그에게는 정말 좋게 느껴진다. 휴식을 취한 후 그는 다시 교실로 걸어가고 있다. 그는 야마다를 발견하고 셔츠를 돌려주려 하지만 그녀는 급한 상황이다. 코바야시는 묻고 그녀는 간호실에 사탕을 두고 왔다고 말한다. 수업 시간에 이카카와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여자아이들은 수다를 떨고 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과 변태 게임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카카와는 답답해한다. 아다치는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그를 노려보며 화를 내고 그는 주제를 바꿔 손톱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손톱을 보고 한마디 한 뒤 자리를 떠난다. 소년들은 변태 같은 질문을 어떻게 할지 계획합니다. 아다치는 이카카와에게 야마다에게 줄 편지를 건넵니다. 그는 아다치가 변태적인 내용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야마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건넵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다치의 편지를 보고 야마다에게 번호를 묻는 내용이었고 더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아다치가 소녀들을 위한 새로운 더러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습니다. 아다치는 다시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게임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카카와는 야마다가 아다치의 더러운 농담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합니다. 지금 아다치는 여자애들이 내 주먹을 하나씩 잡으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통제받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본다고 말해. 모코가 묻길. 그러니까 게임 핑계로 우리 만지겠다는 거야? 의심을 풀기 위해 그는 남자애들을 부른다. 손을 만지는 남자 중 한 명이 등 뒤에서 통제받고 싶다는 표시를 한다. 첫 번째 여자가 비늘로 그를 만지는데 이는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모코가 고베 아시의 손을 만지는 것은 그녀가 산피를 좋아한다는 의미다. 다음 여자는 다리로 만지는데 이는 풋잡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이카카와가 그들을 지켜보다가 야마다 차례가 되자 궁금해진다. 야마다는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때 여자애들이 그들의 변태 게임을 알아차리고 야마다는 셔츠를 입으려고 애쓴다. 도서관에서 이카카와는 아다치의 변태 게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야마다가 방에 들어와 사탕을 세고 있다. 그녀는 사탕이 몇 개 없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열어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녀가 상사에게서 통제하려는 게임을 생각하며 땅에 쓰러진다. 그때 그녀가 말한다. 아, 주머니에 있었어. 이제 농구 연습 시간이 시작된다. 야마다가 코비아시와 즐기고 있는데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한다. 그 후 모두 몸을 풀면서 이카카와는 야마다를 바라보며 언제 그녀를 죽일 기회가 올지 생각한다. 그녀를 생각하던 중 공에 맞아 기분이 나빠진다. 그가 반격하려고 한다. 하지만 야마다를 보고 멈춘다. 그래서 공을 돌려주고 그녀는 떠난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그는 구석에 앉아 있다. 그러다 야마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그녀가 공에 맞는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난다. 이카카와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순간 그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이 휴지를 들고 있다. 그는 다시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눈치챈다. 코치가 간호사에게 가자고 한다.
야마다의 친구는 그녀를 때린 소녀에게 화를 낸다. 이카카와가 간호사실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치료받고 있는 간호사 사무실을 엿본다. 그는 조용히 들어가 숨을 곳을 찾는다. 그녀의 침대 아래에 숨는다. 그는 피를 보니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 코치는 야마다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전화를 건넨다. 이카카와가 그것을 듣고 있는 동안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전화를 건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도 자동으로 눈물이 흘러나온다. 그녀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카카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린다. 그 순간 자신이 사실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다. 수업으로 돌아가자 모두 야마다에게 일어난 일에 슬퍼한다. 아다치가 와서 야마다의 혈액 조직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카카와는 아다치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그의 셔츠에 피 자국이 있어 멈춘다. 다음 날 야마다가 학교로 걸어간다. 모두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설명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고바야시는 그녀의 붕대에 대한 이유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친구들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야마다가 감정적으로 고바야시를 안습니다. 코가 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카카와가 그녀를 지켜봅니다. 나중에 그는 야마다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하나 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하게 사용하세요라고 적혀 있지만 그건 함정인 것 같아. 야마다가 들어오자 책상 위에 휴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 이게 덜 의심스럽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칩봉지를 열고 손을 닦으며 먹기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이카카와가 학교에 가면서 계속 야마다를 생각했어. 학교에 들어서서 교실로 걸어가고 있어. 교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 야마다를 좋아하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그녀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야마다를 바라보고 있어. 쉬는 시간에 식사를 하던 중 야마다를 바라보는 한 소녀를 발견했어. 그때 야마다가 아무도 모르게 우유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여. 이카카와는 나중에 길고양이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도서관에서 그녀는 우유에 추가할 패키를 꺼낸다. 그녀가 패키를 찢자 이카카와는 그걸 만들려면 그릇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그녀가 우유에 추가하려 할 때 그가 그녀를 멈춘다. 그는 그걸 위해 가정실에서 그릇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알겠다고 하며 그릇 하나 가져오라고 한다. 그는 그릇을 가지러 달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멈추며 농담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그릇을 가지러 간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방은 잠겨 있다. 그녀는 거기에 혼합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가 말리네요. 다음으로 그들은 과학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이카카와는 먼저 재료를 측정한 후 우유에 넣습니다. 야마다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가 끝내면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는 섞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다 하자 이카카와가 말합니다. 숟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마다가 손가락을 찍어 맛을 보게 합니다. 맛이 괜찮자 그녀는 즐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뭐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흘리고 말합니다. 이카카와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야마다가 기침하는 모습과 바닥에 흘린 프라치를 보고 봅니다. 청소 시간에 이카카와는 야마다에게 다가오는 소녀를 본다. 말하려 할 때 청소용 천이 떨어진다. 코바야시가 오자 그녀를 데리고 가서 줍는다. 야시다가 나타나서 말한다. 아직 사과도 안 했잖아. 린이 말한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카카와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고양이 싸움은 절대 못 참겠어. 둘이 싸우기 시작하고 린은 그 후 도망친다. 나중에 야마다가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카카와는 린을 보고 그녀가 사과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양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야마다가 막는다. 그녀는 자신이 포스터 뒤 얼굴을 바꾼 것을 보여주지만 야마다가 생각하는 건 린이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도망갈 방법뿐이다. 바로 그때 그녀가 말하길 같이 사진 찍자고 한다. 그는 마지못해 그런 거 별로라며 말하고는 그곳에서 도망친다. 야시다가 그를 멈추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본다. 야마다가 린에게 얼굴 바꾸기 앱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화를 건다. 린이 다가가고 야마다는 사진 찍자고 말한다. 그녀가 셀카를 찍고 그들의 얼굴이 바뀐다. 린이 묻는다. 왜 이상한 표정을 지었냐고. 야마다는 코를 다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말한다. 린은 갑자기 미안해하며 그날 공에 맞춰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야마다가 물어봐. 아, 너였구나. 별일 아니야. 이카카와는 속으로 생각해. 그녀는 전혀 몰랐구나. 야마다가 칩을 나누려고 하지만 다 떨어졌어. 그녀는 사탕을 꺼내보려 하지만 포장지만 떨어져. 야시다가 나타나서 포장지를 주워가고 그들이 도와줘. 그 후 야마다가 행복하게 떠나고 두 소녀도 서로 미안하다고 말해. 방과 후 이카카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야마다의 코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다 문득 아, 그녀는 결국 모델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야마다가 마트에서 나와.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나를 태워줄래? 라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귀여운 얼굴에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어, 앉아라고 말한다. 어디로 가고 싶어? 그녀는 간식 가게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앉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는 잠깐만, 뭘 잊어버렸어라고 말한다. 그녀는 파피콜을 꺼내서 나눈다. 그는 여자와 파피콜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뚜껑만 주고 그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래, 그녀는 야마다구나라고 생각한다. 다른 뭘 기대할 수 있겠어? 이제 그가 타기 시작해. 가는 길에 야마다가 말해. 다쳐서 농구부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는 못하게 됐어? 그녀는 이어서 이카카와가 있는 데이터 처리 동아리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해. 그가 말해. 응. 그녀가 크게 말해. 제발 뭐라도 말해봐. 모른 채로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 바로 그때 그는 정지 신호와 경찰서를 봐. 그는 경찰관이 와서 이중 탑승은 법을 위반한 거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 사람들은 야마다가 외톨이와 함께 탔다고 비난해. 그녀의 엄마는 울고 야마다는 그 때문에 모델 일을 그만두어야 했어. 하지만 그는 야마다를 다시 바라봐. 그녀가 물어봐. 무슨 일이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녀가 그렇게 걱정 없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잠시 그렇게 되고 싶어해. 그때 초록 신호가 켜지고 이카카와는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타며 생각해. 가끔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해. 그들이 도착하자 그녀가 말해. 이 반쪽 파피콜을 줄게. 그는 그것을 받아서 그녀가 했던 것처럼 뚜껑을 그녀에게 줘.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아가고 안녕이라고 말하며 떠나.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서관 쓰레기통에 간식 포장지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야마다가 지우개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이 야마다 누구일까? 하고 부른다. 그녀가 대답한다. 나는 쓰레기에 아무것도 버린 적 없어요. 나일 리 없어요. 선생님이 말한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그녀가 묻는다. 제가 뭘 했나요? 코바야시가 그녀를 놀린다. 수업 후 이카카와가 교무실을 엿보고 있다. 그때 야마다가 나타나 왜 여기 있어? 라고 묻는다. 그가 말한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그녀가 말한다. 나랑 같이 가. 무서워. 이제 그들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관찰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녀를 꾸짖으며 간식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카카와는 그녀가 간식을 가져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생님을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제 우리는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를 멈추며 당신이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그녀는 사탕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만이 사탕입니다. 그는 고무 지우개를 선택하고 그녀는 웃으며 도망칩니다. 그녀는 멈추고 친구처럼 더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놀라서 그것을 꽉 잡는다. 주말이고 우리는 햄버거 가게를 본다. 이카카와가 거기에 앉아있다. 그의 여동생이 다가와 말한다. 같이 와줘서 고마워. 그는 생각한다.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구나. 누군가 내 반 친구가 이 바보랑 있는 걸 보면 어떡하지 생각하던 중 그도 자신을 바라보는 야마다를 발견한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그의 자리 뒤에 앉는다. 그는 야마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 애쓴다. 그의 누나가 말한다. 더 먹어. 다이어트하는 여자 같아 보여. 그 말에 그는 부끄러워한다. 그는 걸어가며 말한다. 나 뭐 좀 사올게. 야마다가 그를 따라가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덧붙여 저 사람이 내 여동생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정말 귀엽다. 그녀는 메뉴를 확인하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려다 지갑을 깜빡했다고 말한다. 내가 가져올게. 이따 봐. 그가 주문하는 중에 그녀가 자신과 이야기하려고 내려온 걸 갑자기 깨닫는다. 하지만 곧 그가 그녀에게 주려고 산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갑자기 그녀가 나타나고 그가 아이스크림을 주려 하자 그녀가 따라하냐고 말한다. 그리고 걸어가 버린다. 다음 날 수업에서 이카카와는 학교의 전형적인 직장 견학, 제과점, 출판사,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법의학자 방문이나 범죄 수사 현장 견학이다. 선생님이 말한다. 각자 6명씩 그룹을 만들라고.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러 걸어간다. 이카카와는 야마다 그룹이 어디를 방문할지 결정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모두 그룹을 정한 후 이카카와가 혼자 남자, 아다치가 그에게 자신들과 합류하라고 말하고 그는 동의한다. 켄토가 말한다. 봐, 하라 그룹에 2명이 더 필요해. 아다치가 말한다. 야마다 그룹도 2명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2 그룹으로 나누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야마다 그룹에 다가간다. 모코가 말한다. 우리는 남은 2명을 데려갈게. 이 말에 이카카와가 미소 짓는다. 아다치가 말한다. 켄토가 하라 그룹에 가고 싶어 한다고. 모코가 먼저 논의해보자고 말해. 아다치는 화가 나서 이제 논의할 거냐고 해. 그녀는 그에게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어. 이제 소녀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논의하기 시작해. 결정한 후 모코가 켄토를 먼저 선택하자고 해. 야마다가 기다리라고 해. 먼저 켄토가 원하는 걸 물어보라고. 이카카와도 말해. 그래, 그는 하라의 그룹에 들어가야 해.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해. 이 말에 야마다의 그룹은 화가 나. 하지만 아다치는 나는 바보고 오다도 그래? 이카카와가 말해. 잠깐만. 나는 과학에서 40점밖에 못 받았어. 오다는 말하길. 젠장. 그가 나보다 더 멍청하다고. 그래서 오다와 켄토는 하라의 그룹에 합류하러 간다. 야마다가 속삭인다. 내가 성적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아.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가 내가 과학에서 92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도서관에서 그는 야마다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라가 들어오는 걸 본다. 야마다도 나타나서 하라를 불러서 칩을 먹자고 한다. 하라는 신나지만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한다. 야마다가 말하길 켄토가 곡선미가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라는 대답한다. 그건 귀여운 여자한테만 해당해. 야마다가 귀엽다고 말하며 켄토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다. 하라가 뭔가를 속삭이고 야마다가 신나서 크게 외친다. 너희가 같이 나갔구나. 이 말이 이카카와의 귀에 들어간다. 그녀는 그들의 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기 시작한다. 하라가 그녀에게 묻는다. 너는 어때? 그녀는 대답한다.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 하라가 묻는다.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다고. 야마다가 말한다. 아니, 이카카와는 안도감을 느낀다. 야마다가 묻는다.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해? 그리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어폰을 나누고 셀카를 찍는 거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에서 초콜릿 조각을 발견한다. 발각된 하라는 기분이 안 좋다. 야마다가 말한다. 너가 가지고 있어? 그들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이카카와의 눈을 발견한다. 그들은 돌아가고 하라는 묻는다. 너희는 항상 여기 있구나. 그가 말한다. 나는 항상 여기 있어? 하지만 야마다가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난 후 물건을 사물함에 넣으면서 그는 그녀가 정말로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와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가 나가려 할 때 비가 오는 것을 본다. 우비를 입고 나가려 할 때 야마다가 나타난다. 그녀가 말하길 아, 자전거 탈 거구나. 근데 내 비옷이 너한테 커 보여? 빌려줘. 나는 우산 사러 갈게. 이제 그녀가 비옷을 입고 말하길 금방 올게. 그녀가 떠나자 그는 그녀의 가방을 본다. 그는 생각한다. 그 가방에 지갑을 두고 갔고 그녀는 이미 떠났다고. 그녀가 가게 쪽으로 걸어가자 이카카와가 그녀를 부른다. 그는 그녀가 가방과 지갑을 잊어버려서 뛰어왔다. 이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젖지 않게 하려고 가방 윗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확인해보지만 우산을 손에 쥐게 된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그녀가 우산이 없다고 거짓말한 걸 깨닫는다. 그녀는 고장 났다고 말하고 그는 다시 우산을 놓는다. 그는 지갑을 꺼내 그녀의 주머니에 넣으려 한다. 그녀는 젖을 거라며 자기 셔츠 주머니에 넣으라고 한다. 그는 단추를 풀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그는 결국 그녀의 주머니 안에 넣는다. 그녀는 지금 우산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우산을 확인하며 왜 그녀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우산을 같이 쓰고 싶었던 걸까?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우산과 간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와 이야기한다. 그 후 그는 이제 가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막으며 이건 너를 위한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를 좋아하나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이카카와 나는 거의 사랑에 빠졌어라고 말한다. 그는 놀라며 외친다. 아이스크림이랑 맞지? 이제 드디어 그들의 직장 방문 시간이 되었다. 야마다가 술을 마시고 싶어한다. 하지만 고베아시는 나중에 직장 밖에서 만난다고 말한다. 아키타 출판사 안에서 고베아시는 접수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녀가 누군가 안내하러 내려온다고 말한다. 한 여성이 그들을 편집자 사무실 안으로 안내하고 모두 들어가서 둘러본다. 아다치는 야마다에게 만화를 읽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모델 유리를 보고 우리 같은 소속사라고 말한다. 아다치는 너 그녀랑 같이 일하냐고 말한다. 난 그녀 가슴이 정말 좋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는 짜증난 표정을 짓는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출판된 인기 만화 바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원작 그림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 남자가 그들에게 원작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카카와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야마다가 묻습니다. 너도 보고 싶어.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이카카와도 바퀴 그림을 보게 하자고 말하며 그를 데려갑니다. 그것을 보며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응. 탐험을 마친 후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때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고 상황이 어색해진다. 이카카와와 너무 가까워서 제어를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는 눈을 감지만 그녀의 좋은 향기가 느껴진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는 눈을 뜨고 야마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모두 나간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그녀는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나간다. 그는 나가려고 하지만 걸려버린다. 그들이 역으로 걸어가면서 야마다가 묻는다.
만화를 많이 읽나요? 그는 응, 좀 읽는다고 대답한다. 그녀가 말하길, 내가 아는 건 키미 아이로 옥테이브뿐이야. 그가 말하길, 여자 만화지, 맞지? 그녀가 말하길, 나한테 빌릴래. 코바야시는 그가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만화를 즐길 수 있을지 물어보고 미소 짓는다. 그는 그러고 나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거기서 그는 화가 난다. 생각하기를 저 여자들이 내가 사랑 이야기가 담긴 만화를 절대 읽지 않을 거라고 놀리려 했구나. 밖으로 나오니 야마다만 보인다.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둘 다 기차를 놓칠까 봐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차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떠나요. 야마다가 이 일에 대해 속상해해요. 이카카와는 다음 기차가 곧 올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울기 시작해요. 그는 생각해요. 그녀를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요. 이제 야마다가 올려다보니 이카카와가 그녀 앞에 있어요. 그는 자판기에서 산음료를 그녀에게 건네줘요.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바라봐요. 이카카와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는 앉아서 내 잘못이었다. 내가 발표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카카와가 모두에게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는다. 마치 어떤 선언 같은 건가? 화장실 가는 거야? 그때 다음 기차가 도착한다. 그들은 이제 기차 안에 있다. 그가 기차 안으로 들어가자 야마다가 뒤에서 그를 붙잡으며 우리는 갈라질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재미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응, 좀 그랬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는 흥분하며 그를 꽉 안고 나도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후 하라와 켄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같은 반 친구를 만나는 건 꽤 미친 짓이라고 말해요. 이카카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멈칫합니다. 이제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걸어갑니다. 그들을 만나자 야마다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바야시가 말하길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눈치 못 채고 너를 뒤에 남겨두었어요. 그들은 포옹하고 야마다가 괜찮아. 가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이카카와가 직장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여동생이 끼어들며 어제 말했잖아. 그는 깨닫고 말한다. 좋아, 나간다. 그녀가 말한다. 요즘 학교가 재밌나 보네.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그는 생각한다. 내가 정말 학교를 즐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생각한다. 그게 야마다를 좋아해서일까? 하지만 곧 기억한다. 그녀가 나를 놀렸었지. 이제 우리는 야마다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이카카와가 그녀를 발견하고 생각한다. 누굴 기다리는 걸까? 그는 생각하며 지나간다.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에게 멈춰 세워진다. 그녀가 인사한다. 안녕, 좋은 아침. 그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놓으러 가고 그녀는 그에게 옥타브 만화를 꺼낸다. 그녀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빌려주겠다고 했잖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녀가 그 모든 것에 진지했구나 생각한다. 그녀는 이야기를 스포일러하기 시작하고 이카카와가 그녀를 멈춘다.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수업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녀가 그를 따라가면서 그는 말한다. 너 오늘 정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응, 맞아. 이카카와는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그는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야마다가 도착한다. 그가 말한다. 너 오늘 일찍 떠나지 않기로 했어? 그녀가 말해요.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해요. 내가 준 만화를 안 읽고 있네요. 그가 말해요. 집에서 만화를 읽어요? 그녀가 그의 책을 빼앗으려 하며 말해요. 만화를 읽어봐요. 그리고 그들의 줄다리기에서 그녀가 그에게 넘어져요. 그 후 순간이 어색해져요. 그녀가 말해요. 미안해요. 가볼게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막고 왜 막았지? 하고 생각해요. 그가 물어봐요. 내일 학교에 올 건가요? 그리고 그녀가 말해요. 네, 갈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그는 야마다가 빌려준 로맨틱 만화를 펼친다. 그는 야마다가 보통 어떤 자세로 읽는지 알아내려 한다. 칩 조각들이 그의 몸에 떨어지자 그녀가 어떻게 읽는지 깨닫는다. 다음 날 학교에서 손을 씻고 정리하던 중 그녀가 나타난다. 그리고 둘이 이야기하는 걸 아다치가 발견한다. 나중에 이카카와가 만화를 읽으려 할 때 아다치가 나타나 묻는다. 야마다랑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희 둘 꽤 친해 보이던데? 그는 이어서 야마다를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는다. 이카카와는 아니, 없어 라고 대답한다. 아다치는 그녀가 귀엽고 몸매도 좋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의 몸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카카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수업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가는 길에 그는 그가 그녀에 대해 더럽게 이야기할 때 왜 불쾌했는지 생각한다. 교실에 도착하자 그녀와 친구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녀를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야마다가 그의 책상에 앉아있다. 그는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아 그를 온통 빨개지게 만든다. 나중에 그가 도서관에 들어가자 도서관 내 음식 금지 공지가 있어 그녀는 긴장한 듯 보인다. 그녀는 누가 자신의 음식 섭취에 대해 불평했을지 궁금해한다. 이카카와는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길
도서관 선생님께 이걸 물어보자고 해.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카카와는 선생님이 도서관 쓰레기통의 간식 쓰레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것을 회상해. 그녀가 말하길 나는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버린 적이 없다고 해. 그들은 선생님의 방에 들어가 공지사항에 대해 물어봐. 선생님은 바닥에서 작은 토피 포장지를 발견했다고 말해. 그래서 그들은 공지사항을 붙였어. 사람들이 규칙을 더 잘 지키게 하려면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그는 생각해. 오늘이 야마다가 도서관에서 마지막 날이구나. 더 이상 간식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야마다가 초콜릿을 꺼내며 공지사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먹겠다고 말해. 그가 도서관 사서에게 걸리면 안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그들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돼. 야마다가 그것을 먹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사서가 초콜릿을 발견하지 못하게 그녀의 손을 잡는다. 사서가 떠나자 그는 멀어지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녀의 손에 초콜릿이 다 녹아버렸고 그는 그녀에게 씻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가라고 말한다. 그가 멀어지자 그녀는 그것을 핥기 시작한다. 그는 그곳에 서서 그녀에게 간식을 주리라고 말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며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다시 그곳에서 야마다를 발견한다. 그녀는 책 아래에 초콜릿을 숨기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래, 야마다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집에 돌아온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야마다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모델 이름을 검색한다. 안나. 그리고 그녀의 사진을 온라인에서 찾는다. 그가 브라우징을 하다가 그녀를 못생겼다고 부르는 댓글을 보고 짜증이 난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그녀가 매주 화요일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확인하러 달려간다. 하지만 이번 주 에피소드는 이미 끝났다. 다음 날 학교 운동장에서 이카카와는 마라톤 전에 워밍업을 하는 야마다를 보며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면서 이카카와는 뒤를 돌아보며 야마다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여자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속도를 높인다. 야마다가 그를 따라잡고 티셔츠를 잡으며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풀어내고 도망친다. 그는 야마다가 조끼를 벗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달린다. 그는 그녀에게 셔츠를 거꾸로 입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조끼를 그에게 던지며 잡으라고 하고 제대로 입기 시작한다. 그녀를 보며 그는 얼굴이 빨개지고 땀으로 흥건해진다. 그는 숨이 차서 속도를 줄인다. 야마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를 기다린다. 그녀는 그의 오른쪽 눈을 처음으로 보고 말한다. 한 번도 본 적 없어. 마라톤 후 그들은 완전히 지쳐있다. 야마다가 도움을 청하며 손을 움직인다. 이카카와가 그녀를 땅에서 일으켜주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부딪힌다. 그녀는 하라와 함께 조끼를 들고 걸어간다. 나중에 그는 손잡기에 대해 조사하지만 상상력이 과해질까 봐 흥미를 거둔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야마다의 마라톤 조끼를 가지고 있고 그녀가 자신의 조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고민한다. 유아야, 왜 그 이상한 놈 셔츠를 입고 있어? 수업 시간에 야마다가 그의 조끼를 입고 그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조끼인 걸 알면 어쩌지? 그동안 선생님이 아다치를 불러 문제를 풀게 한다. 그는 아다치가 앞에서 야마다가 자신의 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제가 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생님은 그를 허락한다. 그곳에서 그는 야마다에게 그녀가 자신의 조끼를 입고 있다고 알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냥 바라볼 뿐이다. 아다치는 그에게 왜 포즈를 취하려 하냐고 묻고 선생님은 그가 문제를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간다. 점심시간 동안 그녀는 식사를 하러 가고 그 후에 먹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카카와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 그가 식사를 마치자 그녀가 그에게 신호를 보낸다. 간호사실 안에서 그녀는 조끼를 갈아입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조끼를 냄새 맡고 그에게 돌려준다. 그는 그녀가 언제 조끼가 바뀌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그도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가 갑자기 말한다. 서로 측정해보자고. 그녀는 그의 키를 재려고 하지만 조절기를 내릴 수 없다.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는 손으로 재겠다고 말하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조절기를 내린다. 이제 그녀 차례가 되자 그는 그녀가 서 있을 의자를 가져와서 측정한다. 그는 측정하고 말한다. 너의 키는 170이야. 이제 야마다가 그를 재고 싶어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다투게 되고 야마다가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너 안 봤지? 그가 말합니다. 내 체중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봤구나.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언쟁을 벌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수업으로 가며 앉을 때 몇 남자들이 야마다가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아차리지만 야마다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고 반 학생들에게 상자에서 종이를 뽑으라고 요청합니다. 자리 바꿀 거야?
코바야시는 우리가 나뉘어진 것 같다고 말해. 그 후 이카카와는 자신의 책상을 새로운 자리로 옮겨 그 자리에 앉아 야마다가 옆에 앉기를 바라. 야마다가 움직여서 자신의 책상을 놓아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려. 그녀는 아다치 옆에 앉고 하라는 그녀의 책상을 그 옆에 놓아.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야마다가 사이에 있어서 필기를 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속눈썹을 알아차려. 아다치는 책을 잊어버렸다고 말해. 그녀는 그와 함께 나눈다. 이카카와는 질투를 느끼며 여기 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보드를 보려고 몸을 기울인다. 하라는 내 노트를 복사해도 된다고 말하며 책상을 옮긴다. 하지만 야마다가 질투를 느끼며 그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낸다. 나중에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부르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카카와는 그녀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궁금해하다가 하라 옆에 앉아있으니 기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착하고 귀엽기 때문이다. 그는 수업 중에 내가 보는 건 오직 너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보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네, 하라가 나타나서 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그녀는 칠판을 볼 수 있도록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화에서 경찰관의 딸 역할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신나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영화에서 내가 하는 대사를 들어봐. 너 정말 소름 끼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소름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고민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대사를 계속 연습하고 그들은 한 무리의 소녀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덜 붐비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작은 창고에 있습니다. 이카카와는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야마다가 그에게 영화가 개봉하면 볼 거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볼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야마다가 부추기자 그는 한 번 보겠다고 말한다. 야마다는 웃으며 이제 끝났다고 말한다. 그가 묻는다. 더 이상 연습하고 싶지 않냐고. 그녀가 대답한다. 이제는 아니라고. 나중에 집에서 그는 야마다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다. 그는 그녀가 세일러복을 입고 귀엽게 보이는 것을 알아챈다. 에피소드가 끝나자 그는 누워서 생각한다. 그녀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나를 좋아할까? 다음 날 야마다는 고바야시가 감기로 결석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후 고바야시가 없으니 모코의 무릎에 앉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 모코가 갑자기 그녀를 만지자 그녀는 깜짝 놀라 도망친다. 야마다가 어디가 만지기 민감한지 말해준다. 그들은 야마다의 앞과 뒤를 그리며 만지지 말아야 할 부분에 표시를 한다. 그들이 나가려 할 때 아다치가 나타나서 그게 뭐야? 라고 말한다. 이케카와가 내가 지울게 라고 하며 더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 날 야마다가 평균 이상의 성적을 자랑한다. 코바야시가 그렇게 낮은 성적이라니 좋겠다 라고 말한다. 이후 도서관에서 이케카와가 그녀의 숙제를 도와준다. 야마다가 질투를 느끼며 그는 나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화를 낸다. 코바야시가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다. 야마다가 가끔 이상할 수 있다고 회상하며 그들이 식사할 때 크림이 얼굴에 묻었던 일을 떠올린다. 그녀는 더 많은 휘핑크림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는 웃음을 참았지만 고바야시가 그를 발견했다. 야마다가 그가 웃는 모습을 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충분히 웃는다고 말한다. 이제는 학부모 상담일이다. 이케카와는 아다치가 어머니에게 혼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어머니와 선생님과의 약속이 걱정된다. 이케카와는 야마다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올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말한다. 이케카와의 어머니는 그가 정말 늦었다고 말한다. 야마다가 이를 엿듣고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짓는다. 그의 엄마가 드디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케카와와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야마다가 말하길 사실 우리는 꽤 많이 이야기해요. 그녀의 엄마가 말하길 그래서 그가 요즘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군요. 그녀는 사탕을 주고 야마다가 사탕을 바꿉니다. 그리고 야마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마친 후 이케카와는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더 빨리 걸어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예쁜 소녀와 사탕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야마다가 그들 뒤를 따릅니다. 그가 말하길 응, 야마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그녀가 멈춘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들 곁을 지나간다. 다음 날 그들은 야마다가 어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가 말한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이 작은 간식을 주셨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참 다정한 분이야.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걸어가며 말한다. 숙제해야 해. 그녀는 공책을 꺼내며 묻는다. 나 좀 가르쳐 줄래? 그가 앉으며 말한다. 좋아.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중에 사서가 나타난다. 이케카와는 당황한다. 테이블 위에 야마다의 사탕이 보이고 도서관의 음식 반입 금지 표지판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야마다에게 목을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그곳이 그녀의 민감한 부위라서 그녀는 뒤로 물러난다.
그는 사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옮겨지자 그걸 숨긴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중에 야마다는 자신의 귀를 민감한 부위로 표시하고 만지지 말라고 적는다. 이후 그는 비 오는 날 집으로 자전거를 탄다. 그가 야마다를 지나칠 때 그녀가 그를 부르고 그는 멈추며 우비를 잊었다고 말한다. 야마다는 그의 위에 우산을 씌운다. 그는 머리를 넘기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잡아 더 잘 보려고 한다. 그녀는 그의 자전거 바구니에 자신의 가방을 넣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빈 가방을 그의 위에 올린다. 그는 그 가방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등에 앉아있지만 그는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녀를 거기 두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바구니에 야마다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확인해보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탄다. 그는 아마 그녀를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역에 도착하지만 그녀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며 이름을 부른다. 그를 보고 그녀는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그의 젖은 머리를 정리해주고 그는 그녀에게 가방을 건넨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고맙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감기에 걸려 재채기를 하고 떠난다. 그날 밤 그는 야마다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살펴본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잠이 든다. 이제 그는 서 있고 야마다가 갑자기 커져 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야마다가 앞에 있다. 멈추자 거대한 야마다가 그의 뒤에 있다. 그는 깨어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열이 난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학교를 빼먹고 집에 머문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시하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야마다가 와 있다. 그는 급히 나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야마다가 여기 있다. 야마다가 학교에서 점심으로 가져온 딸기 크림을 그에게 건네주며 비를 맞추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를 멈추게 하며 차를 마시러 들어오라고 한다. 그들이 들어가자 야마다가 아무도 집에 없냐고 묻는다. 그는 어머니가 일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물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물이 넘쳐서 그는 젖게 된다. 그는 차를 준비하며 나는 가서 갈아입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한다. 그가 방에서 갈아입고 있을 때 그는 흐릿해지며 넘어져 버린다. 야마다가 차가 다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한다. 그녀는 그를 부르고 확인하러 가지만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야마다가 그를 안고 침대에 앉히는 것을 도와준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힌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열 때문에 그녀에게 쓰러진다. 그녀는 그를 안고 꼭 껴안는다. 나중에 그는 밤에 누나에게 깨운다. 그는 야마다가 그곳에 있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나는 그에게 크림과 야마다가 남긴 편지를 보여준다. 빨리 나으라는 내용이다. 다음날 도서관에서 야마다가 이카카와에게 라인을 사용하냐고 묻는다. 그는 대답한다. 가끔 그래?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말한다. 온라인의 이 스티커들은 정말 웃겨. 내가 몇 개 보내줄게. 이카카와는 그녀가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왜? 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강압적일까 걱정한다. 그녀는 기분이 우울해져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모코가 말한다. 나는 남자친구가 갖고 싶어. 그래서 반의 모든 남자아이들의 라인 아이디를 받을 거야. 야마다도 그녀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이카카와는 생각한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야마다에게 숨쉬는 것과 같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 앞에 서 있다. 그녀가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전에 모코가 나타나 그것을 요청한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우리 신분증을 교환하자고. 야마다가 충격과 질투를 느낀다. 모코가 말한다. 아, 이카카와. 내 프로필 사진이 리제로의 렘이구나. 그때 그는 야마다가 자신을 무심하게 쳐다보는 것을 알아챈다. 모코가 제안한다. 육상부 주장 이시무로에게 가보자고. 코바야시는 그녀를 놀리며 말한다. 내가 그의 신분증을 갖고 싶어하는 거 알잖아. 야마다는 그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부모님도 친하다고 말하며 이카카와를 질투하게 만들려 한다. 모코가 야마다를 이시무로 쪽으로 밀어내고 이카카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그때 그는 그녀가 라인을 사용하냐고 묻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도서관에서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을 깨닫고 그녀가 자신과 아이디를 교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한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야마다가 이시무로와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카카와는 다음에 그녀와 아이디를 공유할까 생각한다. 그때 아다치가 나타나서 그의 라인 앱에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비웃으며 여동생과 데이트하려는 변태라고 말한다. 그날 밤 만화를 읽으면서 그는 그래서 야마다가 나와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 속은 정말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답답해진 그는 책을 던지며 그런 남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차분함을 되찾고 그는 다시 책을 집어들며 만화 속 우울하고 먼 남자를 생각한다.
그는 야마다와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다. 다음 날 이카카와가 수업으로 걸어가던 중 하루야가 야마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본다. 야마다가 별로 관심 없는 듯하자 하루야는 코바야시도 초대하고 코바야시는 신나서 가겠다고 한다. 모두가 그가 그녀를 미끼로 쓰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나중에 코바야시가 야마다에게 다가가서 정말 가고 싶냐고 묻는다. 야마다는 내가 안 가고 싶으면 모코한테 물어볼게라고 대답한다. 야마다는 하루야의 속셈을 알고 속상해한다. 나중에 이카카와는 야마다가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그를 보자 미소 지으며 묻는다. 비디오 게임 해. 그는 응이라고 대답하며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비디오 게임은 별로 재미없다고 말한다. 그의 머리는 기억들로 인해 아프기 시작한다. 야마다가 묻는다. 괜찮아. 그때 하루야의 친구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한다. 너 귀여워.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구나. 그녀는 말한다. 아니. 그들은 대답한다. 아, 너는 TV에 나오니까 그런 척해야 해. 그녀는 갑자기 크게 외친다. 진짜로 없어. 그리고 이카카와를 향해 돌아서며 말한다. 나 진짜 없어. 알지? 한 소녀가 말한다. 가자. 야마다는 이카카와를 바라보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랑 어울리지 마. 그때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자세히 바라본다. 그 순간 하루야의 친구들이 하루야를 데리고 옵니다. 하루야는 그들이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카카와는 그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하루야는 그들을 함께 본 후 떠납니다. 야마다가 너무 가까이 간 것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걸어갑니다. 이카카와가 수업으로 돌아가던 중 모코가 고베 아시에게 하루야가 너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너를 초대해서 야마다가 그의 집에 가게 하려고 한다고 속삭이는 것을 엿듣습니다. 고베 아시는 쿨한 척하며 그게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마다는 그녀가 미안하고 이카카와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방과 후 야마다가 가방을 챙깁니다. 고베 아시가 말을 걸려고 하지만 야마다는 무시하고 고베 아시는 바보라고 크고 야마다는 그녀를 쫓아갑니다. 마침내 그녀를 잡아 끌어안습니다. 코비 아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둘은 화해한 후 함께 떠난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카카와는 근처에 있는 하루야를 발견한다. 하루야가 그를 바라보고 그 후 떠난다. 집에 돌아온 이카카와는 하루야가 자신과 야마다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야마다가 자신을 유인책으로 사용해 눈치채지 못하는 남자를 떨쳐내기 위해 계속 이용해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그녀와의 모든 친밀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는 살인 백과사전을 읽고 있다. 야마다가 교실에 들어오자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고 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만 그는 무시하고 떠난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그는 점점 더 빨리 달린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붙잡고 벽에 밀어붙인다. 그녀가 묻는다. 나한테 화났어. 내가 항상 더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는 차갑게 대답한다. 아니, 그리고 떠나려 한다.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사람을 이용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는 그녀를 싫어할 핑계를 찾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동생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냐고 물었던 때를 회상한다. 그는 너무 좋아했지만 거부하고 친구들에게 너무 집착할까 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는 말한다. 난 화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그를 안으며 말한다. 너무 가까이 와서 미안해. 그는 대답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어. 그 후 둘은 함께 집으로 걸어간다. 보통 헤어지는 지점에 도착하자 이카카와가 말한다. 안녕. 야마다가 그를 멈추며 말한다. 좀 더 이야기하자. 그들은 겨울 방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이거 돌려주는 걸 깜빡했어. 난 이미 이 권 다 읽었어. 그들은 앉고 그녀가 묻는다. 마음에 들었어. 그가 말하길 예상보다 낫다고 해. 그녀가 말하길 알겠어. 다음 권은 월요일에 가져올게. 그리고 그의 자전거를 타고 떠나. 그가 그녀를 멈추며 그건 내 거라고 말해. 월요일에 그녀는 새 권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고 사과해. 그가 말하길 내일부터 우리는 방학이야. 그녀가 대답하길 알겠어. 그럼 만날 장소를 정하자. 다음 권은 내가 가져올게. 그녀는 그때 핸드폰을 꺼내 그의 라인 아이디를 물어봐. 그가 마침내 그녀와 공유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내일 보자고 말해. 그날 밤 그들은 이야기하고 다음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쓴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이카카와가 만나는 장소에 도착한 모습이 보인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데 30분 일찍 도착했다. 그때 야마다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녀도 왜 일찍 왔는지 궁금해한다. 확인하려고 하지만 야마다가 그를 노려보다가 그가 자신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함께 걸어간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토커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야마다의 이전 반응을 설명해준다. 그는 후드와 마스크를 벗는다. 야마다는 그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을 잘 잡고 있으라고 한다. 그녀는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발이 걸려 그에게 부딪힌다. 이제 그들은 최고의 팬케이크를 파는 곳에 도착한다. 그녀가 가자고 한다. 그가 걸어가면서 마치 데이트 같은 기분이 든다. 긴 줄이 있고 그들은 그곳에 서 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한다. 그녀가 묻는다. 뭐야? 그가 묻는다. 머리 어떻게 했어? 그녀가 말한다. 엄마가 해줬어. 그가 말한다. 엄마가 꽤 엄한가 보네. 그녀가 대답한다. 밖에 있을 땐 엄하지만 집에선 착해. 그가 말한다. 그거 참 귀엽다. 그녀가 말한다. 나한테 귀엽다고 한 적 없잖아. 그리고 화를 낸다. 식당 안에서 그는 메뉴를 보고 모든 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챈다. 그래서 그녀가 묻는다. 뭐 먹을래? 그가 말한다. 그냥 커피만. 웨이터가 다가오자 야마다가 팬케이크와 커피 주문을 말한다. 웨이터가 어떤 종류의 커피냐고 묻는다. 그리고 이카카와가 그냥 일반 커피라고 말한다. 웨이터가 떠나면서 정말 블랙 커피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나도 좋아해. 그들은 검은 옷이 많아. 그가 말한다. 너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는 패션 감각이 좋구나. 내게는 피할 수 없는 색일 뿐이야. 바로 그때 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온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고 학교 밖에서 야마다를 만난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 밖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웨이트리스가 팬케이크를 가져온다. 야마다가 그것을 보고 신이 난다. 그녀는 이카카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한 조각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그가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먹는다. 이제 그는 그녀의 영상을 찍는다. 그리고 그들이 끝나자 그는 묻는다. 업로드할 건가요? 그녀는 업로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대신 그에게 보낸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그녀의 귀여움에 감탄한다. 그가 계속 그녀의 사진을 보자 그녀가 그의 턱을 잡고 말한다. 진짜 모습을 보는 것도 잊지 말라고.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앉는다. 이제 그들은 쇼핑 매장을 방문한다. 그녀가 묻는다. 모자 쓴 내 모습 어때? 그가 말한다. 괜찮아. 이제 그녀는 다른 물건들을 보고 있고 이카카와는 어색해한다. 그녀가 두 벌의 드레스를 골라 묻는다. 어느 게 제일 좋아? 그가 말한다. 입어봐. 그래서 그녀는 탈의실로 들어가고 그는 밖에 서 있다. 그의 머릿속에 야마다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는 걸어가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나와서 그를 다시 부른다.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그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 갑자기 그는 거기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본다. 야마다가 나온다. 그는 여동생이 여기 있다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여동생이 탈의실 가는 길을 묻자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 야마다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둘 다 거기 서 있다. 여동생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야마다는 그녀의 지퍼를 올리려 한다. 그녀는 속삭이며 묻는다. 언제 내 여동생을 만날 수 있냐고. 그는 말한다. 다른 때에. 그녀가 말해요. 괜찮은데 이 드레스 입으니 땀이 나. 그가 말해요. 그래도 너한테 잘 어울려. 그녀가 말해요. 알겠어. 그럼 이거 살게.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그녀의 속옷을 보고 완전히 얼굴이 빨개져요. 그 사이에 그의 여동생이 그곳을 떠나요. 그 후에 그들은 함께 나갑니다. 그녀가 말해요. 오늘 나랑 함께 해줘서 미안해. 그가 대답해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재밌었어. 그녀가 따뜻한 쇼를 그에게 덮어주며 말해요. 알아. 그리고 그들은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갑자기 그녀가 멈춰서 말한다. 참 아름답다고. 주변 전체가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녀가 미소 짓고 그는 그녀를 보며 생각한다. 조명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그 후 그들은 역으로 간다. 그가 그녀에게서 만화책 가방을 받아든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기차 안에서 헤어지게 된다. 그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는 그녀의 손인지 궁금해하며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다고 생각하지만 곧 그녀의 손임을 깨닫는다. 이제 그들은 기차에서 내려서도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모른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는 괜찮아, 잘 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인사를 하려 하지만 그녀는 새해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녀는 그러면 안녕이라고 말하며 그가 돌아서서 그녀가 간 줄 알고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둥 뒤에서 나오며 머리카락을 수염처럼 사용합니다. 그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식당이 보입니다. 이카카와는 모코, 아루야, 그리고 그의 친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루야가 그의 어깨를 잡고 야마다에 대해 묻습니다. 장면이 4일 전으로 전환됩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 이카카와는 할머니 집인 아키타를 방문합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맞이하러 온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카카와는 여동생과 방을 나눠 써야 하는데 여동생은 재미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때 야마다에게서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는 메시지가 온다. 그는 야마다에게 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눈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창문에서 사진을 찍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나은 사진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눈속을 걸으며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진을 찍으려 한다. 그의 다리가 미끄러지고 그는 넘어진다. 여동생이 그를 찾으러 나온다. 그녀는 그의 발자국을 보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찾아 달려간다. 그녀가 물어봐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그가 손으로 지탱하려고 하자 손이 부러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물어봐요. 왜 눈속을 걸어나갔니? 그가 대답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답해요. 너가 이렇게 장난쳐서 다친 건 처음이야.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즐거운 가족 식사를 합니다. 그 후 그는 셀카를 찍고 야마다와 공유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야마다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그녀를 보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들리나요? 너의 팔에 무슨 일이야? 그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스웨터를 입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는 돌아서서 누나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손을 들어가리려 하지만 실수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그 귀여운 여자애는 누구야? 그가 대답합니다. 그냥 내 반 친구야. 친구인데 누나가 이걸 눈치채면 많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듭니다. 그가 야마다와 이야기한다. 야마다가 묻는다. 그녀에게 뭐라고 했어? 그가 대답한다. 우리는 친구라고 했어.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녀가 묻는다. 전화해도 돼? 그는 대화하려고 방 밖으로 나간다. 그녀가 묻는다. 괜찮아. 그가 대답한다. 응. 그녀가 근처에 마실 것 있냐고 묻는다. 그래서 그는 방 안을 확인하러 가서 말한다. 응. 차가 있어? 그녀가 말한다. 좋아. 같이 마시자. 둘 다 음료를 마신다. 술을 마신 후 그녀는 그에게 창밖을 보라고 말한다. 그는 밖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본다. 그녀는 여기서 달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달의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보낸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손을 머리에 올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올 거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는 대답한다. 너희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 후 그들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그는 잘 자라고 보낸다. 다음 날 그들이 나가면서 그의 할머니가 말한다. 너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카카와. 그 전에 그들은 가게에 간다. 이카카와는 개 열쇠고리를 보고 야마다에게 사줄까 생각한다. 그의 여동생은 맞춤으로 하나 사자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여동생이 야마다에 대해 묻는다. 이카카와는 그녀가 야마다가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할 것 같아서 묻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상처받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이어서 야마다가 내가 아플 때 쪽지를 남긴 같은 여자 맞지? 라고 묻는다.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를 놀린다. 다음 날 그는 여동생에게 책을 반납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가 걸어가면서 야마다를 위해 산 열쇠고리를 꺼낸다. 갑자기 개가 나타나고 그는 고양이처럼 겁을 먹는다. 그 앞에 야마다가 그녀의 개와 함께 있다. 그녀가 말한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자신의 개, 타로를 소개한다. 그 후 그는 공원에 앉아 그녀가 개와 노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열쇠고리를 꺼내고 이 선물을 야마다에게 줘도 괜찮을지 고민한다. 야마다가 나타나서 말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음료를 열어줄게. 그가 그것을 마시자 그녀가 말한다. 그에게 명령을 내려봐. 그는 그에게 앉으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야마다가 해. 그가 개에게 돌라고 말해. 하지만 개는 하지 않아. 그래서 야마다가 돌지? 그가 발을 요구해. 개가 하기 전에 야마다가 먼저 해.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앉아. 그는 그녀의 손이 차가운 걸 느끼고 그녀에게 스카프를 사준 걸 기억해. 그녀는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며 그것을 들고 이렇게 말해. 알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까 봐 그랬어. 그가 말하길 하더니 열쇠고리를 꺼낸다. 그가 말하길 이건 내 작은 기념품이야. 그녀는 그것을 받고 기뻐한다. 그녀는 달려가서 신나서 뛰며 고마워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스카프를 계속 쥐고 있다. 나중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묻는다. 새해에 절에 가볼 생각 있어? 그가 말하길 응, 가족이랑. 그녀가 말하길 알았어. 시간 알려줄게. 안녕 하고 달려간다. 며칠 후 그녀가 코바야시 집에서 하룻밤 묵는다고 그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날 밤 그는 음료를 사러 가게로 걸어가는데 그때 하루야가 뒤에서 나타난다. 그가 묻는다. 이름이 뭐였지? 이카카와, 맞지? 여자애들도 거기에 있다. 그들은 지금 식당에 앉아있고 현재로 돌아와서 하루야가 그에게 야마다의 라인 아이디를 묻는다. 하루야의 친구가 이카카와를 기억하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모코가 그녀를 막는다. 하루야는 휴대폰을 슬쩍 보며 야마다의 메시지를 본다. 실망했어라고 적혀있다. 그의 친구가 말한다. 애 좀 내버려 둬. 하지만 하루야는 그녀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하고 그녀는 일어난다. 모코가 말한다. 나도 같이 갈게. 그들이 걸어가자 이카카와는 이 녀석이 힘을 쓸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다시 야마다의 라인 아이디를 물어본다. 모코는 벽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이카카와는 야마다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한다. 말하지 않을 거야? 하루야가 묻는다. 왜? 그는 대답한다. 너에게 주기 싫기 때문이야. 모코가 나타나서 말한다. 이카카와, 나랑 집까지 데려다줘. 그리고 하루야에게 말한다. 그는 나랑 친구야. 그들이 나가며 그녀가 말한다. 잘했어 거기서. 그는 말한다. 하루야가 나와 야마다에 대해 오해했어. 그녀가 말한다. 그래서 나도 야마다처럼 너와 손을 잡을 수 있어. 그녀는 걸어가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너 그녀를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가 물어본다. 들어올래?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간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야마다에게 전화한다. 그녀가 말한다. 내가 전화하다니 드물구나. 그리고 그들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다. 모코가 들어오고 야마다가 그녀에게 인사한다. 그는 이곳이 고베아시의 집이라는 것과 야마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모코가 묻는다. 쓰레기통이 너에게는 보이지 않니? 새해 전날 이카카와는 가족과 함께 저를 방문하고 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한다. 가족이 떠난 후 30분 후에 야마다를 만날 거야.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기 서 있는 소녀가 야마다인가요? 그는 충격을 받고 생각합니다. 왜 그녀는 항상 일찍 오는 걸까? 그의 여동생이 말합니다. 아, 저게 진짜 야마다야. 그리고 이카카와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는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고 거울을 자꾸 확인하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말합니다. 그럴지도. 카나가 그에게 그녀에게 인사하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곁에서 지켜보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라고 재촉하고 야마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는 더욱 놀랍니다. 그녀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이카카와의 어머니가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카카와의 그부입니다. 야마다가 가족과 함께 걸으며 내가 끼어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카카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카나는 어색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후 그의 가족은 절 방문 후 떠나고 이제 그들은 거기 서 있습니다. 이카카와는 한 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다가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과 맞잡으며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절 방문 후 그들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소원했어? 그가 말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랐어. 그들은 그의 가족을 만나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한다. 이카카와는 생각한다. 좋아,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만날 거야. 다른 장소로 가기 전에 카나는 말한다.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그를 잡는다. 야마다에게 더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따라잡으려 한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하고 그가 그녀를 발견한다.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있다. 그녀가 말한다. 너 거 하나 샀어. 그리고 그의 여동생을 발견한다. 카나는 그녀에게 묻는다. 우리 집에 올래? 그녀는 음식을 삼키며 말한다. 네.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카카와가 묻습니다. 왜 그녀를 초대했어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야마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야마다가 대답합니다. 별로요. 그래서 그녀는 야마다의 이전 행동을 떠올리며 그가 이카카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정말 기회가 있었네 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둥에 부딪힙니다. 이제 그들은 집에 도착합니다. 야마다가 외투를 벗을 때 이카카와가 열쇠고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카나가 이걸 눈치채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카나는 그가 접근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이미 그렇게 가까운 사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열쇠고리를 숨기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녀는 야마다에게 설날국을 대접한다. 야마다가 한 입 먹으며 고맙다고 말한다. 카나가 말한다. 먹는 모습이 귀여워요. 야마다가 고맙다고 대답한다. 그녀가 다 먹고 나면 카나는 접시를 싱크대에 놓는다. 그 후 그녀는 물어본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야마다가 말한다. 친구들은 저를 다야마라고 불러요. 카나는 이카카와에게 야마다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물어본다. 그리고 야마다가 그걸 가지고 놀며 그를 놀리자 그는 쑥스러워한다. 그 후 카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졸업 앨범을 보여주고 이카카와의 앨범도 꺼낸다. 야마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카카와의 중학교 시절 사진도 보여준다. 야마다가 묻는다. 학교 소풍 사진은 어때? 카나가 말한다.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